최근 미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한국행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25개국의 전 세계 천재 청년들이 한국에 사찰에 출가 수행을 들어간 것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하버드와 예일대, MIT를 비롯한 명문대 재학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자의로 이루어진 삭발식에서 이들이 스스로 평생 기르던 머리카락을 깎아버렸다는 것이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정말 스님처럼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저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세계의 수재들은 경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의 산사로 향하는 결정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월정사에서 시작된 특별하고 놀라운 사연. 한 예일대 신경과학과 여학생이 직접 면도칼을 들게 된 생생한 경험담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예일대 신경과학과 수석 졸업 예정자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다니.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2024년 봄, 제 책상 위에는 각종 수상 증서가 쌓여 있었어요. SAT 만점, 연구 논문 3편 게재, 전국과학 경시대회 금상, 그리고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6개 대학원에 입학 제의서.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23살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은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공황 발작이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정작 무엇을 버티는지, 왜 버텨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예일대에서의 4년은 끝없는 전투였습니다. 동기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봤고 교수의 한마디 칭찬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과제를 준비했죠. 도서관은 오후 11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고 모두가 커피와 수면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있다 해도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성적, 인턴십, 대학원 진학에 관한 것뿐이었죠. 누군가 좋은 기회를 잡으면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불안이 끌어올랐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연구실에서 후배가 제 아이디어를 먼저 발표했을 때 저는 웃으며 격려했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제 가치는 숫자로만 증명되었습니다. 학점, 논문 인용 횟수, 상금 액수, 인턴십 지원자 수, 모든 게 계량화되고 비교되고 평가받았어요. 인간으로서의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 다니는 이력서일 뿐이었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척들은 부러워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SNS에서 제 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증명해야 해. 또 누군가를 이겨야 해.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뜯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뜯었고 10개의 손가락은 모두 상처투성이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는 여전히 윤기가 흘렀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밤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실수할까봐 두려웠죠. 식사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음식 맛을 느낀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저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으로 입에 넣을 뿐이었죠. 친구들과 외식을 해도 대화 내용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너 대학원 어디 지원해? 교수 추천서는 받았어. 인턴은 어디로 갈 거야? 모든 순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현재를 즐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5월 학회 발표 자리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신경과 소성에 관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청중석에는 저명한 교수들과 동료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죠.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수십 번 검토했어요. 하지만 발표 중간쯤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어요. 지도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 역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발표는 중단되었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교수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상담을 권했고 동기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죠.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니? 내가 왜 그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작위로 검색창에 타이핑했죠. 명상, 치유, 휴식, 의미.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이 월정사 글로벌 명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록빛 산과 고요한 절,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4주간 한국 강원도 오대산에서 진행되는 수행 프로그램. 침묵, 명상, 공양, 그리고 선택적 삭발식.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까지 가서 한 달을 보낸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2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80명이 선발되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쳤니? 지금이 무슨 때라고 한국에 가? 대학원 준비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7월 초,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대체 뭘 찾으러 가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를 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여름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7월의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웠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월정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스태프를 발견했죠. 월정사 프로그램 참가자신가요? 어색한 영어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버스를 탈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양한 피부색, 언어, 나이대의 사람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던 거예요. 버스는 서울을 지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초록빛으로 물들어갔죠.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산과 계곡이 나타났어요. 도시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월정사.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뉴헤이븐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맑고 깨끗한 산속 공기였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스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파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은 이곳에서 한국 불교 수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 말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숙소로 안내받은 곳은 문수선원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남녀가 분리된 방에 8명씩 배정되었죠. 제 룸메이트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에서 온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20대 중후반으로 대학생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침묵 수행이 시작될 거라는 안내를 들었거든요. 오후 6시, 첫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륜이라는 큰 법당에 80명의 참가자가 모였죠. 스님들이 차례로 나와 프로그램을 설명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 기상입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새벽 4시면 보통 잠드는 시간이었거든요. 5시부터 움직임 명상, 6시 아침 예불, 7시 공양. 그 이후는 좌선과 명상 수업이 이어집니다. 하루 일정을 듣는데 숨이 막혔어요. 휴식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4주간 외부와의 연락은 긴급 상황에만 가능합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핸드폰 없이 한 달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3일 후 삭발식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진정한 수행을 원하신다면 권장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삭발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관으로 이동하는데 규칙이 또 있었어요. 공양 시간에는 대화가 금지됩니다.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흰쌀밥,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 미국에서 먹던 화려한 식사와는 달랐죠.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고요히 자기 앞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습니다. 저녁 공양 후 자유시간에 저는 선원마당을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뉴헤이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듯한 별들. 그 아래 서 있는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준비는? 미래는? 커리어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룸메이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일대 기숙사의 에어컨 소음,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밤새 켜져 있는 형광등. 그 모든 것이 여기엔 없었어요.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살아있다는 증거.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했죠. 현재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어요. 다만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죠. 다른 참가자들도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산속 새벽은 서늘했죠. 5시 움직임 명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팔을 들고, 다리를 굽히고, 숨을 쉬고.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튀어나왔죠. 오늘은 뭘 하지? 이거 언제 끝나지? 배고픈데. 하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세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세요. 쉽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은 구름 같은 거였어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 6시 아침 예불 시간. 법당에 들어서니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스님들이 독경을 시작했고 참가자들도 따라 절을 했죠. 한국어로 된 경문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반복되는 리듬, 스님들의 낮은 목소리, 목탁 소리.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공간을 채웠죠. 7시 아침 공양. 어제와 같은 규칙,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밥을 씹으면서 쌀알의 식감을 느꼈습니다. 된장국의 깊은 맛, 나물의 아삭한 소리,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죠. 이게 진짜 밥을 먹는다는 거구나. 예일대 식당에서는 늘 무언가를 하면서 먹었어요.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밥 자체에 집중한 적이 없었죠. 오전 수업은 명상 이론이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어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저는 질문했죠.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후엔 좌선 시간이었어요. 방석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 30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5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죠. 15분쯤엔 등이 아프고 20분엔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지? 고문인가? 머릿속으로 불평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꿋꿋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30분이 끝나고 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겨우 30분인데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 사주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스태프가 공지를 했어요. 내일 모레 삭발식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밤까지 신청해 주세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삭발.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15년간 길러온 머리카락. 이걸 자른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있었어요. 만약 이 머리가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삭발식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선원 텐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어디선가 개구리 소리가 들렸죠. 손에는 작은 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 얼굴이 나인가? 이 머리카락이 나인가? 예일대에 입학한 이후로 저는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등학교 때부터였죠. 완벽한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모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머리를 손질했어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고데기로 정리했죠. 화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은 수십 장을 찍어서 가장 완벽한 각도를 골랐어요. 좋아요 개수가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말한 적이 있어요. 에밀리, 너 항상 완벽해 보여. 비결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관리 좀 하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해 보여야 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무너질 것 같아. 그 강박이 저를 지배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결점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트러블, 눈 밑에 다크서클, 조금이라도 부스스한 머리카락. 모든 게 용납되지 않았죠. 친구들은 제가 자신감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외모를 완벽하게 유지해야만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던 거예요. 만약 이 머리가 없다면?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긴 생머리가 사라지면 저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예쁘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될까?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 두려움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제 가치가 머리카락에 달려있다는 건가요? 2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학업 성취가, 연구 경력이, 그 모든 게 머리카락보다 못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누군가 다가왔어요. 독일에서 온 룸메이트 안나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구나.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삭발 때문에 고민 중이야. 안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 머리는 내 정체성의 일부였거든. 이걸 자른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신청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뭔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라는 거. 그게 머리카락이든, 집착이든, 두려움이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죠. 에밀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정말로. 안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가져야만 가치 있다고 배웠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여기 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어쩌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 있는 건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믿음에 금이 가는 느낌. 다음 날 오후 프로그램 안내 시간이었습니다. 정념 스님께서 삭발식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삭발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을 원한다면 가장 집착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외모, 이미지,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삭발 후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낯선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에밀리 천, 삭발식 참가 희망. 종이를 제출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날 밤, 저는 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긴 머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머리와 함께한 15년의 시간, 수많은 사진, 칭찬, 그리고 집착.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저는 머리카락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일 뿐인데 마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삭발식 전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내일이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몰라. 겉으로 덧씌워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죠.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삭발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죠. 오늘 삭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총 30명 정도였습니다. 여성은 저를 포함해 8명. 세면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른 새벽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삭발식이 열릴 마당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스님들이 준비 중이었어요.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8시, 삭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념 스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함께 번뇌를 내려놓으세요. 무명을 벗어나세요. 참회 진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진언이었지만 그 소리가 마음을 울렸어요. 스님께서 청수를 뿌리셨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머리에 떨어질 때 소름이 돋았죠. 남성 참가자들이 먼저 삭발을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이제 여성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망설이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먼저 나서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정적이 흘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항상 남들을 기다렸지. 누군가 먼저 하기를, 누군가 이끌어주기를.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80명의 눈길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죠. 의자에 앉았어요. 스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가위가 제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느낌. 그리고 첫 번째 올이 잘렸어요. 싹둑.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 같았죠. 가위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싹둑, 싹둑, 싹둑. 머리카락이 계속 떨어졌어요. 바닥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쌓여갔습니다. 15년간 길러온 머리카락. 이제 면도기 차례였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면도기가 제 두피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간지러우면서도 시원한 느낌. 머리카락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마침내 끝났어요. 스님께서 거울을 건네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올렸죠.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머리, 드러난 이마, 유난히 커 보이는 눈. 이 사람이 나라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얼굴이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꾸밈 없고, 날것이고, 솔직한 얼굴.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서도, 후회해서도 아니었어요. 다만 뭔가가 해소되는 느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외모가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고, 타인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였어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마음의 무게는 엄청나게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죠. 2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제 삭발을 본 후 다른 여성 참가자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안나가 두 번째로 일어섰고 고지어 프랑스에서 온 마리, 일본에서 온 유키가 따랐어요. 한 명씩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삭발을 마치고 거울을 볼 때는 모두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요. 삭발식이 모두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민머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했죠. 외모로 평가받거나 비교당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전나무 숲길 끝에 있는 무명초 묘비로 가는 거였어요. 80명의 참가자가 줄지어 걸었습니다. 각자 작은 봉투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담아 들고 있었죠. 전나무 숲은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졌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천년 묵은 나무들 사이를 걷는데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작다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나는 이 큰 세계의 작은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길 끝에 도착했어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무명초 묘비에서 자기 성찰을 통한 밝고 건강한 인격체 형성과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출가한 이들의 삭발을 기념하며 무명초 머리카락을 묻는다. 스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무명이란 밝지 못한 마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세상을 괴롭다고 인식하여 번뇌하게 만드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이곳에 묻으면서 무명도 함께 묻어버리세요.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작은 구멍을 파고 머리카락을 묻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부드럽고 축축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죠. 봉투 속 머리카락을 꺼내 구멍에 넣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뭔가가 정말로 끝나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되는 느낌. 이제 예전에 나는 여기 묻혔어.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의식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월정사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공양은 특별했습니다. 삭발한 사람들을 위한 축하 음식이 준비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침묵 속에서 식사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쌀알 하나하나의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고소한 맛, 약간의 단맛, 부드러운 질감. 평생 밥을 먹어왔지만 이렇게 제대로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밥 한 숟갈에 우는 제가 이상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쌀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햇살이 별을 키우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조리하고 수많은 손길과 자연의 힘이 이 한 숟가락 밥을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평생 이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 깨달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공양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룸메이트들도 모두 삭발을 한 상태였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안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쁘다. 진짜로. 유키가 덧붙였죠. 맞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또 봤어요.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죠. 안녕, 에밀리. 처음 만나는 진짜 너. 거울 속 제게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 30분 기상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움직임 명상 시간에 제 몸의 감각에 집중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느낌,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느낌.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예일대에서는 항상 머리만 썼어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글을 쓰고, 몸은 그저 머리를 운반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몸이 말을 걸어왔어요. 나도 있어. 나도 느끼고 있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선 시간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30분 앉아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내일은 뭐 하지? 대학원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다만 붙잡지도 마세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쉽지 않았어요.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사흘째쯤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내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힘을 잃었어요. 마치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오후엔 명상 이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보광 스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좋은 것을 쫓고,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괴롭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생 저는 좋은 것을 쫓았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평가, 좋은 기회, 그리고 나쁜 것을 피했죠. 실패, 거절, 비난.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느 날 오후, 자유 시간에 저는 혼자 월정사 경내를 걸었습니다. 8가9층 석탑 앞에 섰어요. 100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탑.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저 그 자리에 있었겠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탑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에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어요. 부처님인지, 우주인지, 아니면 제 내면의 무언가인지.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했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니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되는 연불. 처음엔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 소리 자체가 좋았어요. 리듬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목탁 소리와 어우러져 공간 전체를 채웠죠. 저도 따라 연불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 그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일대에서는 일몰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냥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을 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충만할 줄은 몰랐어요. 성과 없는 하루가 처음으로 편안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어요. 논문을 쓰지도, 시험을 보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도 않았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는 고개를 들어 별을 봤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프로그램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상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중 침묵 수행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공양 후 정념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말은 물론 눈 맞춤도 제스처도 최소화하세요. 식사 시간 외에는 대부분 좌선과 명상으로 보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명상하게 될 겁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니. 현대인에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은 고요해졌어요. 이제부터 침묵이 시작된 거죠. 처음 하루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공양 시간에 소금을 건네받고 싶어도 그냥 눈짓으로만 표현해야 했죠. 답답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도 분명 새는 울고 있었을 텐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들렸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다른 참가자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좌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저녁 2시간, 하루 7시간을 명상하며 보냈죠. 처음엔 지옥 같았어요.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시간은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좌선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죠.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두었습니다. 막지도, 닦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죠. 명상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붉게 충혈된 눈, 젖은 뺨.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뭐가 나온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슬픔, 분노, 두려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 산책 시간이 있었어요. 전나무 숲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걷는 산책, 발소리만이 고요를 깼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했어요. 흙의 부드러움, 낙엽의 바스락거림, 이끼의 축축함, 걸음마다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무를 만져봤어요. 천년 묵은 전나무의 거친 껍질, 손바닥에 와닿는 나무의 온기.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번의 봄, 1000번의 여름, 1000번의 가을, 1000번의 겨울.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나무는 그저 여기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고, 그냥 존재했을 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숲길 끝에서 보광 스님을 마주쳤어요. 스님도 산책 중이셨던 것 같았죠. 우리는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습니다. 침묵 기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따뜻함, 이해, 격려,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 5째 날 아침, 영상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생각 같기도 하고, 느낌 같기도 한 것. 넌 괜찮아. 넌 이미 충분해.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목소리가 진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실수하는 나를, 약한 나를. 괜찮아. 넌 충분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6째 날, 침묵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은 욕구조차 들지 않았어요.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머릿속도 조용해졌죠. 끊임없이 떠오르던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학원에 가면 뭘 연구하지? 이런 생각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앉아있는 것, 지금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턱이 움직이는 느낌, 이가 부딪히는 소리, 혀로 느껴지는 식감,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 모든 게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먹는다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평생 밥을 먹어왔지만 진짜로 먹어본 건 여기 와서가 처음이었어요. 7째 날, 침묵 수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좌선 시간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와 방석의 경계, 나와 공기의 경계, 나와 세상의 경계. 모든 게 하나로 느껴졌어요. 제가 호흡하는 건지, 호흡이 저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건지, 앉아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았죠.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만이 존재했어요. 얼마나 그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더 생생했어요.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침묵 수행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저녁 예불 후부터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간의 침묵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미소만 나눴죠. 그날 밤, 룸메이트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뭔가 달라졌어.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눈빛이 달라. 더 평온해 보여.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안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느낌. 그 집이 어디냐고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침묵 수행이 끝나고 며칠 후 특별한 수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08배. 아침 일찍 대법륜에 모였어요. 80명의 참가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하셨어요.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의 집착을 놓아주세요. 몸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자신 있었어요. 절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섰어요. 쉬었습니다. 10번째 절. 조금 숨이 찼지만 괜찮았어요. 20번째 절. 다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번째 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40번째 절. 숨이 가빠졌습니다. 50번째 절. 진짜 힘들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등은 아프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죠. 왜 이걸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불평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60번째 절.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고 싶어. 못하겠어. 머릿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일어서고, 반복, 반복, 반복. 70번째 절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음이 나왔어요. 옆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울면서 절하고 있었죠. 80번째 절. 더 이상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감각일 뿐이었죠. 90번째 절. 뭔가가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8번째 절. 끝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숨은 가빴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성취감?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비워진 느낌, 가벼워진 느낌, 자유로워진 느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붉었고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안나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제가 대답했죠. 근데 이상해. 힘들었는데 기분이 좋아. 맞아.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보광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질문이 있었거든요. 스님은 적광전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스님이 답하셨어요. 108배를 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프지도 않았는데.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잊은 것도 몸은 기억하죠. 108배를 하면서 몸에 쌓여있던 것들이 풀려나온 겁니다. 뭐가 풀려나온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두려움. 당신은 뭐가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려놓았다는 것.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행복해지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그 대답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지? 제 표정을 보신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행복은 얻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발견하나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가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맨 이유, 미래에 이것을 성취하면,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었어요. 숨 쉬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수행하세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나무 숲을 지나갔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깊이, 천천히.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 순간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성취도, 인정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쟁을 멈추자 숨이 쉬어졌다.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평생 숨 가쁘게 달려왔어요. 남들을 이기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숨이 막혔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숨 쉬는 법을.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원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작은 찻잔에 담겨 나왔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은은한 향, 부드러운 맛. 이 차 한 잔에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정념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나무가 자라고,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추고, 사람이 따고, 덮고, 말리고, 물을 끓이고, 우려내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 한 잔의 차가 되었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를 만든 모든 인연들,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들, 심지어 제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 모두가 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모두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차를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예일대 강의실보다 깊었던 전나무 숲.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년간 예일대에서 배운 것보다 이곳 월정사 3주 동안 배운 게 더 많았어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이론이 아닌 경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3주차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대산 성지순례,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상원사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가는 거였어요.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80명의 참가자가 줄지어 걸었죠.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약 9km, 선제길이라는 숲길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선제길은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이파 스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탄한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전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졌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길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무거워졌죠. 힘들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두가 계속 걷고 있었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꾸준히.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서 이마로, 이마에서 뺨으로. 티셔츠가 땀에 젖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는 것조차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2시간쯤 걸었을 때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이렇게 물이 맛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일대에서는 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다음 수업, 과제, 시험. 하지만 지금은 오직 물맛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원함, 깨끗함, 생명력. 한 모금의 물에서 이 모든 걸 느꼈어요. 휴식이 끝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더욱 가팔라졌어요. 포기하고 싶다. 그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 사람의 등을 보며 걸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 텐데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마침내 상원사가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이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착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원사에 들어서니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100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법당 앞에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섰어요. 3번 반복했습니다. 108배를 경험한 후라 이제 절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수보살상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 그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진심을 담아 기도했어요. 상원사에서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산사에 소박한 밥상, 된장찌개, 나물, 김치. 하지만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니 모든 게 맛있었던 거예요. 공양 후, 우리는 정멸보궁으로 향했습니다.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는 더 가파른 길이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입니다. 신성한 마음으로 올라가세요. 스님의 당부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길은 정말 험했어요. 가파른 계단, 좁은 산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었습니다. 1400년 전 자장율사도 이 길을 걸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마침내 정멸보궁이 나타났습니다. 해발 1100m 높이의 성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 같았어요. 정멸보궁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거대한 불상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건물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죠. 부처님의 진신사리, 부처님의 실제 유골이 이곳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경건해졌습니다. 법당 앞 마당에 모두 모였어요. 정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있기 때문이죠. 합장하고 기도하세요. 80명이 일제히 합장했습니다. 저도 두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저를 제 본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 위에 차가운 바람.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미 자유롭다. 다만 그걸 잊고 있을 뿐. 그런 메시지가 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을 맞으며, 산을 보며, 하늘을 보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만이 존재했습니다. 완벽한 현재. 하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수월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이유였죠. 뭔가를 내려놓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정멸보궁의 집착을, 두려움을, 욕심을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월정사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저녁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스님들의 독경을 들었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하루 종일의 순례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머리카락과 함께 불안도 떨어져 나갔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발 이후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외모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게 머리카락과 함께 잘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프로그램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월정사를 떠나야 해요. 처음 왔을 때는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더 있고 싶었어요. 마지막 주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전에는 명상, 오후에는 스님들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광 스님과 개인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선원 작은 방에서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월정사를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일대로 돌아가면, 경쟁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 깨달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명상은 도망이 아닙니다. 직면입니다.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쟁 속에서도,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어요. 매일 호흡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스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은 회양식 리허설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일어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80명의 얼굴.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았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웠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삭발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천재보다 먼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공양이 특별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준비하신 음식이 나왔어요. 비빔밥, 전, 나물, 떡,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축하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정념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공양 후 승무 공연이 있었어요. 스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전통 춤이었습니다. 장삼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 천년을 이어온 전통, 그 안에 담긴 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전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고 싶었거든요. 달빛 아래 숲길은 고요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숲길 끝에서 월정사가 보였어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사는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월정사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회양식이고 모레면 떠나야 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정사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제 안에 이 평화가 있을 거예요. 비유자 비로소 나를 만났다. 그것이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4년간 예일대에서 배운 모든 것보다 월정사 한 달이 더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나는 누구인지.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했어요. 들숨, 날숨,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 더 이상 악몽도 불안도 없는 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경쟁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게. 이것이 월정사가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산사에서 배운 지혜, 삭발과 함께 시작된 치유, 명상을 통한 자기 발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월정사의 빛이 제 안에서 계속 빛나고 있고 그 빛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렵지 않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명상 문화, 천년의 지혜가 담긴 한국 불교가
이제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